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돼서 이제 그 주택법 시행령이 좀 이제 개정이 돼서 제가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지금 2월 19일 오늘부터 좀 이제 바뀌어지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예, 일명 뭐 여러분도 이제 뉴스 통해서 이제 들으셨듯이 이제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하죠. 예, 전월세 금지법. 예,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예, 또 저의 또 개인적인 또 의견도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도 자료 한번 볼게요. 보도 자료 보면은 예, 분양가 상한제, 예,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적용주택 제외 요건은 뭐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예, 그래서 LH 또는 이제 지방공사, 요즘 이제 화두가 이제 공공이죠, 공공. 예. 공공이 정비구역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아니면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 사업 또는 예,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하실 경우에는 참여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10%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뭐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하고 큰 관계는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이제 남아있는 땅이 없으니까 예, 소규모 이런 그 정비 사업도 지금 이제 활성화 시키려고 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적용주택 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죠.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해 볼 건 이겁니다. 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 의무 기간이죠. 예, 그래서 이 어찌됐든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이제 원가법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공급이 되죠. 예,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 이제 거주 의무 기간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이 분양가가 주택 매매 가격이 이 인근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의 분양가 대비 만약에 80%가 미만일 때는 거주 의무 기간 5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80에서 100%는 거주 의무 기간이 3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거는 이제 3년, 2년이고요. 예, 대부분이 사실은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80% 이하로 미만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래서 이 거주 의무 기간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이제 분양을 받게 되면 입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전월세를 못 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여유 자금이 적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일단 아파트 청약 받았다가 나중에 전월세 드리고 나서 뭐 전세 같은 거 드리고 나서 나중에 좀 여유 자금이 좀 생기면 그때 또 입주하는 이런 게 또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 의무 기간이 이렇게 지금 이제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렇게 되면서 어떤 문제점이 앞으로 이제 좀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실거주 요건이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실거주 요건이 많이 강화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뭐 2017년 파리 대책 이후로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2년 거주 요건, 2년 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거주 요건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거주 요건이 지금 계속 강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시장에 전세 물량들이 많이 안 나오는 거죠. 예, 전세 물량들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적용되는 시점이 2월 19일, 오늘부터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대상지거든요. 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대상지인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분양을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시장에 못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이제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전세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전세 물량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이제 이 주변의 전세가를 상당히 끌어내렸던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최근에 예전에 뭐 이제 가락시형 재건축했던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헬리오시티 입주 물량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임대 물량이 많아지는 거죠. 임대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송파권에 한동안 그 전세라든가 월세 임대 시세가 상당히 안정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물량들이 이제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조합원 물량들은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조합원 물량들은. 예, 근데 이제 그런 물량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이 시장에 못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뜩이나 어떻게 보면 전세가가 상당히 지금 불안한데, 예, 전세가가 상당히 불안한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 특히 뭐 양도소득세든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이제 거주 요건들이 많이 강화가 되면서 지금 전세 시장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우리 방송 오랫동안 시청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의 역설이죠. 또 하나의. 예, 그래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월세 물량이 또 상당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 그럼 대상 지역도 한번 알아보셔야겠죠. 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여러분들 좀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서울시 전역이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인지 아시는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보면은 지금 이제 집값 상승 선도 지역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 사업 등 이슈 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금 이제 경기도권에 이렇게 지금 강명, 하남, 과천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구 이게 몇 개 구입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예, 13개 구네요. 13개 구 전역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고요. 아무래도 딱 보니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죠. 예,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서 지역에 좀 재개발이라던가 뉴타운 이슈가 있는 지역들, 그 다음에 노원 쪽에서도 지금 뭐 재건축이라던가 이제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 우리가 동대문 쪽에서도 이제 재개발에 대한 이슈, 뉴타운이나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 성북구 내에서도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역들, 그 다음에 은평 내에서도 정비 사업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는 뭐 이게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구 같은 경우는 전역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도 정비 사업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이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이 되게 되면 세 가지가 좀 걸려요. 예, 세 가지의 규제가 들어오거든요. 크게 보면 하나가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주 기간, 거주 의무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당첨, 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받게 되면 또 다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또 이제 재당첨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당첨 금지 조항에 대한 내용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매 기간에 대한 금지가 있어요. 전매 기간. 예, 그러니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로 내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일정 기간은 얘가 공공택지냐 아니면 민간택지냐에 따라서 전매를 못한다라는 거죠. 팔아먹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아울러서 좀 여러분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 전매 기간이요. 공공택지에서는 지금 이제 금액에 따라서 지금 뭐 투기가야주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 사이, 예, 그 다음에 급여지역 같은 경우는 3년에서 8년 사이, 그 다음에 민간택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몇 %냐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또 이제 전매 제한도 좀 걸려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물량들도 이제 새 아파트인데 최근에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시소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예, 새 아파트에 대한 물량들이 일정 부분 일반 분양 받았던 물량들이 일정 부분 또 시장에 또 못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번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거주 요건이 이제 오늘 그러니까 2월 19일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면서 좀 앞으로 좀 전세 시장이 약간 좀 이제 불안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무주택자 이제 분들 같은 경우에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 그 보통 여유가 적으시니까 이제 청약을 받아서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전세 줬다가 나중에 좀 목돈이 좀 생기면 또 돈을 모아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좀 앞으로 조금 이제 좀 자금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셔야겠죠.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좀 여유가 적으신 분들이 좀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좀 자금 계획을 좀 철저하게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좀 아울러서 좀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게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규제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규제였는데
이 규제를 해서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뭐 규제를 해서 안 잡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어느 정도 이제 숨통은 틔워주면서, 숨통은 틔워주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알아서 좀 어느 정도는 흘러가게끔 좀 내버려둬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 규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뭐 이제 7월 달에 이제 임대차 3법 또 이제 마찬가지겠고요. 너무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예, 너무 이제 반시장적인 것들을 하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에 좀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좀 관심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예, 앞으로 좀 뭐 사실은 좀 가점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아파트 분양받을 거,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 여러분께서 뭐 꼭 아셔야 되는 내용, 예, 아셔야 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예, 여러분들 항상 좋은 하루 되시고, 예,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